지난주에 못 뵀더니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내 인생의 폴라리스와 만나는 목요일 1부입니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이 요새 점점 바빠지시다 보니. 네. 지난주에는 목소리로만 만났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것이 저도 더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아이고야, 또 이렇게 또 빈 네. 말씀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 저희가 감사하죠. 오늘 저 준비하신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남자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분들의 행동 중에서 남성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분들의 독특한 행동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손잡고 같이 가는지 나 그건 진짜 지금도 이해 못하겠고. 네. 두 번째, 아까 박사님께서 들어오셔갖고 자리에 앉으시면서 제일 먼저 우정아 씨한테 어머 스카프 너무 예쁘세요. 네. 우정아 씨도 또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뭐 또 박사님에 대한 또 좋은 덕담 이렇게 서로 주고 나누시는데 네. 남자들은 절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오늘 넥타이 좋으네요. 오늘 양복 괜찮.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하거든요. 네. 여성분들은 만나시게 되면 그렇게 서로 이렇게 칭찬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아, 네. 뭐 특별히 다른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거는 참 안 해봤던 일이라. 네. 제가 그 대답을 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 게 저는 약간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에 대해서 조금 반하는 감정이 있어서 그 칭찬을 남자건 여자건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남자분이 뭐 바지 뭐 예쁜 거 입고 있고 네. 자켓 멋진 거 입고 있으면 저는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저한테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네. 네. 뭐 마음에 때에 안 따라 드셨구나. 다를 수 있지만 네. 좀 그렇게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손잡고 여자인 친구들이랑 화장실을 가본 지 거의 20년도 넘은 것 같아서 어렸을 때는 조금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약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되지 하고 물음표가 좀 떠올라 있는 상태긴 했어요. 우정아 씨는 지금도 저 연배에도 박현경 기자하고 둘이서 맨날 손 붙잡고 화장실 가거든요. 그게 부러우신 거예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공간도 많은데 왜 굳이 화장실로 끌고 갈까? 그게 각자 볼 일이 있는데 시간을 맞춰서 좀 줄인다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사적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오픈된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화장실로 가는 건가? 그렇죠. 하지만 화장실에서 하도 크게 얘기해서 다 듣는다면서 사적인 얘기가 될 수 없다면서 그렇긴 한데 뭐 그런 개인적인 그 친밀감? 즐거워 보이고 친밀해 보이니까 옆에서 보기에 그런 게 좀 왜 그러지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남자분들한테 화장실은 주로 이제 얻어맞으러 가는 장소였거든요. 네, 화장실로 따라와 또는 옥상으로 따라와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얻어맞으러 가는 거였는데 여성분들은 화장실이 대화의 공간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좀 약간 용모를 좀 다시 단정하게 한다던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말씀하신 게 좀 이해가 돼요. 좀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장소였던 것 같기도 해요. 굉장히 궁금하셨나 봐요, 김영준 씨. 그게 일단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오늘 박사님께서 앉자마자 우정아 씨의 스카프 색깔을 칭찬하시는 거를 보고 저건 참 기분 좋은 접근법이다. 저거는 여자 남자를 따르지 않고 저도 누군가를 만나면 오늘 참 뭐 머리 색깔이 머리 모양이 좋으시네요라든가 뭐 옷 색깔이 잘 맞으시네라든가 뭐 그런 덕담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반화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남자분들도 칭찬을 많이 합니다. 혼자만 안 하시는 것 같아요라는 글이 올라왔고요. 카톡에도 김영준 씨만 안 하는 것 같아요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 일반화에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저만 변종이라서 저는 그런 게 좀 빈약하고 여러분들은 다 잘하시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관찰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우정아님께 말을 하는지를 보셨던 것 같아서 또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자른 머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잘 어울리십니다. 네, 박사님하고 2년 맺은 지 꽤 됐는데 오늘 처음 들어본 칭찬이었습니다. 옆구리 무지 아프네요. 네. 자, 오늘은 그러면은 바로 그런 칭찬을 잘하는 사람의 한 분류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자라는 말을 들으면 두 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지 궁금한데, 이게 뭐 꼭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착한 거 다 소용없어. 착해봤자 다 뭐 뒤통수만 뭔가 당할 뿐이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은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고 친절하게 좀 살아야 좀 복이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두 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착하게 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고 그렇죠. 컸죠. 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런 가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착하게라고 하는 그 컨셉이 호구 잡히기 딱 좋더만요.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써서. 근데 정말 잘하면 호구 되겠다라는 생각이어요. 네. 너무 착하고 그렇게 말랑말랑하기만 하면. 네.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경험을 해서 혹시 자녀분한테도 그러면 세상을 착하게만 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시나요? 착하게라는 단어를 아예 안 넣는데요. 네, 착하게만 살지 말아라 그런 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라는 말도 안 해요. 굳이 그거를 옛날 저희 엄마 아빠가 얘기하던 식으로 강조는 안 합니다. 거기서 좀 벗어나신 것 같네요. 네, 네.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너가 조금 손해보고 살아라라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너가 조금 더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너가 조금 더 너 생각을 많이 해서 같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너 입장만 생각해서 행동을 하면 나중에 네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남는 꼬리가 있어서 그게 너를 더 불편하게 할 것 같아라는 말로 그 상황을 얘기해요. 속상한 얘기를 저한테 했을 때 상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너 자신만 봐라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 제 경험으로는 만약에 자신만 보게 됐을 때 나중에 남는 그 뒤에 그 남들은 모르는 그 땡김 있잖아요. 그 껄끄러움.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남는 게 너를 더 불편하게 할지도 몰라. 그녀가 이거를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저는 두 분 말씀이 다 너무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두 분이 갈리는 걸 보니까 오늘 또 대화가 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저희는 일치는 없습니다. 네. 그런 기대가 드는데 제가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착하다는 게 누구한테나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은데 이제 그 많은 어떤 착함의 다른 모습들 중에서도 오늘은 그 좀 참고 견디고 좀 희생하고 그런 어떤 착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 저희가 이제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말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온 책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정식적인 어떤 진단명은 아니지만 이게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을 가진 거에서 비롯된 그런 현상이고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무리한 부탁, 무리하기까지 한 부탁을 받았을 때도 속으로는 싫은데 싫다고 말하고 싶지만 내가 싫다고 말했을 때 어떤 결과에 대한 것들이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그게 싫습니다, 뭐 거절합니다, 아니에요라는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또 내가 이제 감당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반복되면서 조금 이제 억울함이 쌓이기도 하고 좀 어떨 때는 울분이 쌓이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을 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누구한테 그 뭐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착하게 살아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착한 상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착한 사람 만나면 편하죠. 그렇죠. 맞춰주니까요. 우호적이죠. 편해요. 하지만 그러시잖아요. 솔직히 편하긴 한데 은근 만만하긴 하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부탁하게 되면 들어줄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하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착하지 않은 사람처럼 불편하고 약간 뭐 내가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경계나 예의는 아무래도 착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태도나 개념,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 뭐 그것도
착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것도 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오늘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것을 넘어서서 착하게 사는 사람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는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게 만만하게 보시는 점. 네, 의식적이 됐든 무의식적이 됐든 내 마음에서 이것도 일반화라면 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만만하게 봅니다. 네, 저는 그냥 제가 쥐락펴락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아마 이렇게 좀 착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만만하게 봐야지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시지는 않더라도 이제 뭔가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들어주겠지. 약간 믿음이라는 어떤 포장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은 좀 다룰 수 있어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착하게 살아라는 개념상으로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 희생이라는 것도 굉장히 숭고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착하게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래 가야 되는 관계라면 조금 만만하면 어때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도 되는 관계, 뭐 한시적인 관계라면 목적이 있어서 그 결과가 끝나면 이 관계가 유지될 필요가 없는 그런 관계라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거나 혹은 각자의 색깔을 분명히 해도 괜찮겠지만 오래 같이 가야 되는 관계라면 그리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좀 손해보면 어때요? 만만해지면 어떻고? 그 개인적으로 뭐 이 말씀은 사족이겠습니다만 쓸데없는 얘기겠습니다만 착한 사람을 만나면 저는 무서워요. 그 착함이 훈련된 모습이기 때문에 훈련된 모습이죠. 착해야 된다 또는 착하자라는 어떤 그것이 본인의 용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네. 착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네. 저 사람이 저 훈련 뒤에 어떤 게 숨겨져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만만하게 대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세상에서 살고 계세요? 저희 김용주 씨? 아주 험하게 살았습니다. 네. 저희 네. 어떻게 훈련된 착함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착함이 타고난 태생이 그렇게 착한 사람도 있겠으나 대개는 훈련된 그런 개념 아닌가요? 네. 경험된 혹은 때묻지 않은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너센트하다는 쪽으로 그거를 훈련해서 내가 착해질 수 있다고요? 그걸 유지하고 표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건 지는 거죠.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자꾸 정신 승리를 갖다가 집어넣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러다 보면 억울하고 네. 억울하니까 내가 다시는 또 이런 거 반복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또 반복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속에 화가 쌓이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폭발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착함이 훈련된 착함이 퍼스널리티입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우리 김영준님 말씀해 주신 거를 듣고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의 어떤 착한 행동, 뭐 착한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배려를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뭐 신중하게 뭐 말을 예쁘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게 이 사람 진심이야라는 마음이 지금 이렇게 있으시다 보니까 이거 되게 훈련돼서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좀 마음이 더 많이 드신다라는 걸로 제가 들리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네.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마음이 착한 사람 증후군이다, 착한 아이 증후군이다, 뭐 이렇게 본인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들어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상대가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습관처럼 먼저 나서게 되고 이 상대방이 어떤 거인지 보다도 내가 착한 사람이 돼야지가 좀 더 우선시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뭔가 훈련을 받아서 진심이 아니어서 착한 행동을 한다라고 말하면 너무 좀 이제 좀 냉정한 것 같고 이 어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좀 배경을 살펴보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가 훈련을 받아서 거짓으로 이렇게 착하게 행동을 한다라고 또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도 좀 약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말씀은 그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착함이라는 것은 그게 그 선택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훈련이 말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착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걸로 훈련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왜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고 본인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착한 게 어떤 가장 좋은 어떤 선택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다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길로 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주로 우리가 어떤 신념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어렸을 때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양육환경 아까도 이제 처음에 제가 착하게 살자라는 말을 드렸을 때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는 메시지를 많이 듣고 자랐죠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떤 내가 자주 들었던 말들, 내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던 말들을 이제 들으셨을 때 부모가 이제 굉장히 권위적이고 지나치게 어떤 도덕적이어서 아이에게 너는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최고고 어떤 일을 하든지 너는 너를 항상 뒤로 보내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어떤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도덕성을 강조를 하면서 키우신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착함이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진심이 조금 없어질 것 같아요. 워낙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됐으니까. 아니면은 부모가 굉장히 불화가 심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 간의 불화가 심할 때에는 아이들은 그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좀 더 착하게 행동을 하면은 평화로울 거야.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좀 착하게 하면은 그게 일시적으로는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행동이 강화가 되는 거죠. 내가 착하게 해야 평화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구나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필요나 욕구보다는 사람들을 위하는 게 먼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게 주변의 평화와 주변의 행복을 위해서 왜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를 갖다 억눌러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요? 네, 안타깝죠. 네. 우정아 씨가 지금 제가 이런 논리를 쓰니까 되게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네, 반박해 주세요. 그 과정이나 그 시점이 꼭 억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선택이. 네. 그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선택하는 사람이 그게 결코 억눌리는 마음이다 아니면 내가 희생하는 마음이다는 아닐 수도 있는 다른 마음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억눌린다는 표현에 있어서 약간의 반감이 드는 거고요. 훈련보다는 가정에서의 교육일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상황에 맞는 훈련된 그런 습관이라기보다는 가정에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일 것 같은 거죠. 네. 그건 좀 다른 게 아닐까요? 네. 부모가 의도를 가지고 자녀에게 뭔가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에도 이렇게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키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착하게 요럴 때에는 이렇게 하면은 착한 행동을 할 수 있어라고 양육을 하셨다면은 이제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해당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예로 드린 거는 이 아이가 스스로 혼자 관찰을 하면서 내가 무조건 착하게 해야 되는구나. 가정이 평화를 가져오는 건 나의 착한 행동이다라고 약간은 잘못된 연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평화가 올 수 있구나가 만약에 반복이 된다.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이제 억눌리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상황에서 나는 놀이동산에 내일 가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니까 그냥 놀이동산 가자고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그냥 나를 꺾고 집에 있어야겠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이 반복이 되게 되면은 그게 어떤 엄마 아빠가 교육으로 이렇게 좀 너의 어떤 욕구보다는 다른 사람의 상황도 좀 생각을 해주는 굉장히 좋은 교육 방향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예는 억눌림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자기 감정을 상대방의 우선순위가 상대방의 평화와 행복이 우선이고
내 감정은 세 칸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아마 경계하셔서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런 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잠깐 그러면 전화를 네. 말씀 듣고 네. 돌아와서 지금 카톡으로 많은 분들이 저 성토하고 계시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각자의 의견을 주고 계세요. 김영준 씨 의견 쪽도 있고요. 아. 또 제 의견 쪽도 있고 네. 의견을 주고 계시니까 광고 듣고 와서 또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1번, 2번 한번 하고 갈까? 그러면은 또 우리 이참에 또 분위기도 그런데 뭐가 궁금하세요? 어떻게 자제분들한테 1번 착하라고 나는 지금도 교육하고 있다 얘기한다. 두 번째 착해라라는 얘기는 이제 안 한다. 1번과 2번 어느 쪽이 더 많으십니까? 궁금하네요. 네. 저도 네. 궁금하네요.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하고 좀 비슷하게. 네. 네. 지금도 착하라고 교육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한다. 그건 우리 때에 다 들었으면 됐다. 어느 쪽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어느 쪽이 더 많으신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칼폴리포머나의 상담 심리학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가지고 오는 주제가 현실적인 주제고 고민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만 툭 던지시면 카톡이 후룩 뜨거워져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나누는 동안에 카톡에 여러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보이는 대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일단 그 유튜브 창에 올려주신 네. 내용을 먼저 좀 소개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로는 좋아요. 보지 못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보지 못하는 카톡으로 올라온 얘기를 우정아 씨한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적어주신 얘기를 잠깐 좀 정리하면서 내려오면은요. 남자도 칭찬을 많이 합니다 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렇죠. 여자들은 화장실 가서 하는 스몰 토크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다친다고 하신 분 계시고 다치고 싶은데 궁금해서 못 살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치고 싶은데. 네. 남자들은 찐친이면 진짜 친한 친구면은 칭찬이 아니라 욕부터 나온다고. 그렇죠. 이게 그 진짜 친한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척도이기도 하죠. 네. 저는 배려하면서 착하게 보이려고 살려다가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지쳐가는 내 자신도 싫어져서 그만뒀습니다. 하신 분 계시고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보내주신 분은요. 연배가 좀 되신 분인데요. 몇 년만 볼 사람이든 오랫동안 볼 사람이든 내가 조금 손해를 볼 것을 알면서도 착하게 대하고 상대를 더 생각해 보면 시간이 지나면 상대가 누구든 자신이 훨씬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 훤히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별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도 그렇게 착하게 지내볼 참입니다. 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시고요. 그 전에 올려주신 분께서 이런 얘기를 적어주셨습니다. 나한테만 맞춰주는 착한 남자를 만났었는데 본인 생각은 없고 무조건 내가 좋다 하는 걸 좋아해서 재미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오빠네. 그 재미가 없었던 그 남자를 혹시 떠나보낸 게 아마 곁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떠나보낸 게 후회되십니까? 아니면은 아유 그런 남자하고는 평생 살기 힘들어. 어느 쪽 생각이셔요? 지금 생각은? 반대의 경우도 결코 재밌지는 않을 겁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일단 박사님의 의견을 여쭤보기 전에 그러면은 카톡으로 올라온 의견들 조금 나누고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착한 것이라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 같습니다. 왠지 불편함이 있으니까 싫어하는 일은 상대에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착한 것이 인생 사는 것에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주신 분이 계시고요. 착하게 살면 끝이 좋다고 늘 말하죠. 착하고 정직하고 또 남을 배려해 주려고요. 우리에게는 내생이 있습니다. 라고 또 종교적인 말씀도 적어주신 분이 계시고요. 저는 2번입니다. 굳이 착할 필요는 없죠. 경우에 맞게 할 뿐. 원래 오래된 영혼들이 경험상, 체험상 그냥 알죠. 많이 태어나 본 사람들 착하거나 영악하거나 그냥 알죠. 갓난아기 영혼은 뭔 모르고 사는 겁니다. 착한 것은 타고나야 해요. 라고 또 다른 분께서 적어주신 내용이 있고요. 또 저는 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녀들에게도 그런 가르침을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것도 이제 주변 분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신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며칠 전에 전화로
네 얼굴에 눈가가 푹 꺼졌어. 살 빼지 마. 너무 얼굴이 늙어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요?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더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솔직한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걱정스럽게 올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 창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런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처세술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지혜의 차원에서 착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착함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이 말씀은 엑기스인데요. 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아낌없이 줘서 행복할까요? 아니면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두 개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말고 챙길 건 무조건 먼저 챙기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삶은 결국 혼자고 내 자신은 내가 챙겨야 한다고 수시로 말하고 있습니다. 큰애의 나이는 11살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또 한 분께서는 저는 훈련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주변을 잘 살피는 것부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상대가 그 배려로 인해 행복해 한다면 그것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내가 먼저 착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착함을 혹은 선의를 베풀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먼저 선함을 베풀면 그 선함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믿음 이런 거 가져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남한테 이용당하기 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더 머릿속에 남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 그러니까 관계가 더 오래가거나 깊어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번, 2번 중에서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되나요? 네. 처음에는 1번이 54%로 좀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 주신다는. 네. 네. 지금은 동률. 지금은 50대 50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꺼내시는 분들도 꽤 되신다는 말씀이네요. 네. 와. 그게 딱 제가 느끼고 있던 감정하고 일치를 하는데요. 이게 정답은 없죠. 정답을 그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누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또 말씀해 주시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한 방향으로 갈 문제는 아니구나가 굉장히 와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착함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착해야 어떤 이 타인이 행복하고 나한테 복이 돌아오고 여기에 얽매이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조금 이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것과는 멀어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지 말아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요것보다는 내가 억울해지는 시점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렇다는 거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대와 현실의 갭이 좀 어떤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지금 억울한가? 그럴 때에는 조금 내 욕구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야 될 시점이 됐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고 살지 않았나? 너무 착하게만 살았나? 라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요즘 좀 억울한가? 내가 너무 좀 참았나? 요렇게 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감정이 느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참았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자꾸 참게 되지? 근데 물론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바로 해결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계속 참고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풀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착한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게 되면 그러면 착하지 않은 사람이 착하지 않게 행동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그렇죠. 사람들한테 실망도 끼치고 분노도 유발하고 평가를 아주 박하게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생각했던 결과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자꾸 참는다고 인식을 하는 것만이 뭔가 이게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일단 내가 이 상황에서 자꾸 참는구나를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자기 감정을 허락해보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갑자기 내가 계속 회사에서 참았다고 해서 직장 상사한테 가서 이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나의 어떤 삶의 다양한 공간에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거기서부터 조금 제가 좀 조금이란 말을 많이 하는 거 보니 지금 좀 조심스러운가 봐요. 네, 작은 거부터 자기 감정을 허락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 올려주시는 유튜브 창에 올려주시는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우정아 씨가 소개해주신 카톡에 올려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아침마당 가족분들의 필력이 대단하시네요. 네. 갑자기 소개해드리면서 예전에 한번 청취자들 분들 그 영어 관련 에피소드들 편지를 받아서 책을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네. 그래서 나름 그래도 팔려 나갔고 그 책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미주 노선의 기내지로도 선정이 돼서 꽂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너무 고생을 해서 다시는 이거 안 한다 속으로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이 글을 보면서 아침마당이 여러분을 계속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박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이런 필력을 글로 모아서 책을 하나 내면 참 좋겠다. 그럼 받아보시는 분들도 참 공감하는 바가 크겠다라는 갑자기 그런 모티베이션이 확 생기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필력 정말 장난 아니시네요. 네. 그 필력이 파워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말 경험하신 내용을 써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글에 다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적어주고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태어날 때는 다 착하게 태어나는데 삶이 악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시고요. 네. 착하다와 정의롭다 하고의 차이, 그 혼란과 또 다른 유사 개념과의 차이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 행동의 지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입니다. 네, 너무 좋은 선생님 포인트. 그건 예전에 어떤 책에서도 다뤘던 부분이에요. 착하다는 개념 자체가 지배권이 피지배권을 갖다가 다스리기 위해서 갖고 온 이데올로기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네. 그래서 개기지 마, 대들지 마, 네. 저항하지 마. 순하게 살아라. 네. 그래서 그 이데올로기로 착하게 산다는 걸 차용했다는 뭐 그런 지적도 있긴 했었죠. 네, 보편적이고 타당한 마음가짐이 이렇게 험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으로 점점 더해지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또 지적 주신 분이 계세요.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주제를 들고 오긴 했지만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착하다는 것이 착할 수 있다는 것이 착함을 지켜간다는 것이 위대한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더 어려운 세상이 될수록 내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나의 희생을 문제 삼지 않고 그런 마음이 더 위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착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육받은 훈련받은 심성이 아니고 타고나는 심성이 아니고 어쩌면 선택이고 용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서도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그 이노선트한 감정을 지켜가는 거 아닙니까? 네. 나의 주관적인 착함이 있는 것, 내 어떤 주관과 내 기준에 따라서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진심이고 또 위대한 마음인 것 같아요. 하이파이브 해야 되겠다. 네. 오늘 하이파이브 데이라 그러고 하이파이브를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네. 참 그 아침마당에서 박소은 박사님 모시고 이런 말씀 나눌 때마다 참 많은 분들께서 여러 경험과 좋은 글을 올려주시면서 거들어주고 계시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들이 준비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보다도 여러분들이 써 올려주신 말씀으로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러게 다 가질 못하네요. 네. 박사님 그러면 저희 착한 아이 신드롬은 오늘 얘기가 거의 진도도 못 나간 것 같은데. 또 원하시면 또 제가 다음 주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착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착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십니까? 전 좀 덜 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칼폴리포모나의 심리학과 교수로 계시는 박소은 박사님과 함께 착함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고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